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론 가운데 제3장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론서 해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죠. 3장은 농업재해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이고요. 농업과 농업재해,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그러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회 8, 9, 10회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8회의 경우에는 이제 농업재해보험 특성 5가지를 써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측 불가능성, 동시 광역성, 피해 균일성, 피해 발생 이질성, 불강력성,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10회에는 그 괄호넣기가 나왔는데요.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요 괄호넣기가 5점짜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회에서는 그 방제시설 판정 기준이 있는데요. 방풍림이 이제 높이가 6m 이상이고, 상록 화렵수 5m 이상. 그다음 방풍망은 20% 이상 설치해야 되고, 방충망의 경우에는 이제 6mm 이하로 설치해야 되고, 이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 괄호넣기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농업재해의 특성입니다. 농업재해는 그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불예측성, 광역성, 동시성, 복합성, 계절성, 피해의 대규모성, 불가항력성. 이 제목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는 그런 재해가 되겠습니다. 불예측성이라고 하면 재해 발생의 정확한 시기나 장소,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기예보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확하게 시기라든지 장소를 예측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역성은 이 자연재해는 발생하게 되면 재해가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론서에 이제 피해 지역의 불균일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광역성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 복합성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는 그런 계절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론서에서는 이걸 피해 발생의 이질성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면 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8회에서 5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농업재해의 특성 5가지만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불예측성, 광역성, 동시성, 복합성, 계절성, 피해 규모의 대규모성, 불가항력성, 이 가운데 5개를 쓰면은 아마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거와 연관이 되는데요. 대상 재해가 자연재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다 보니까 손해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화재, 사람의 수명, 이런 것들은 어떤 확률적인 통계가 있는데,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워낙에 그 정형화돼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위험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로 나타나는 게 어렵게 됩니다. 이걸 이제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를 하고 보험금을 책정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낮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험을 잘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기본 50%에다 지자체에서 3, 40%를 해도 여전히 그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입니다. 그리고 물보험,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에 대해가 되는 말이죠. 물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작물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1년생이 대부분이죠. 물론 단년생도 있긴 한데, 단년생이더라도 1년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싹이 나가지고 결실 맺을 때까지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단기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농업재해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보험으로 만들기에 적합한 그런 재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영보험사에서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재보험 형태로 해서 재보험을 받아주는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업재해보험이 성립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능은 재해농가의 손실회복, 또 농가의 신농력 증대, 농촌지역 경제 안정화, 농업정책 안정적 추진, 지역사회 안정, 재해 대비의식 고취 이런 그 순기능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론서나 이론서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농업재해보험법, 동시행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중요한 그 축이 되겠습니다. 근거 규정이 되겠고요. 시험 문제도, 1차 시험 문제도 이 세 가지에서 농업재해보험법 과목이 있죠. 그 과목도 이 세 가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관련되는 법률에는 이제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목적물의 범위, 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 규정,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재해보험 기금 운용 규정, 뭐 이런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앞에서 살펴본 그 농업재해의 특성하고 농업재해보험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보험으로 만들기에는, 보험상품으로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으로 만드는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서에 나온 그 그래프인데요. 이 전형적인 수요와 공급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은 이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가격이라면, 매우 싼 가격이라면 이 정도로 내가 사겠다 하는 이제 이게 수요 곡선이 되겠고요. 공급 곡선은 반대로 가격이 높아야만이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곡선을 갖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인데,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한정하자면,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의 이제 수요 곡선은 이게 가격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싸면 많이 가입을 하려고 하겠죠. 반면에 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운영 경비라든지 마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적정 보험료를 받지 않으면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태로 PD 같은 가격으로는 공급을 못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시장 실패라고 하고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되도록 그 보조금 형태를 이제 띄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 보험자한테는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보험을 운영을 하고 해서 공급을 유도를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공급 곡선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가격대에서는 보조를 해주기 전에는 공급을 하겠다는 보험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자, 이런 가격대는 이 정도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공급자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계약자, 농가한테도 부가보험료를 이제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농가 부담 보험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은 이제 관리비나 부가보험료나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해주고, 순보험료의 경우에는 이제 50% 내외, 품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50% 내외를 보전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수요 곡선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겠죠. 같은 가격이면 피제로일 경우에는 보전을 해주기 전에는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농가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의 이제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P0의 가격에서 Q0만큼의 그 보험 가입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이론서에 있는 그래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 운영 체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뭐 앞전 시간에서도 살펴본 바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 부서가 되고 그 밑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금원이라고 하는 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실무는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 선정한다든지 약정을 체결한다든지 보험료와 운영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을 이제 이 농금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보험료를 산출하고 기초 서류를 확인하고 해서 이 재보험 사업자 NH 농협 손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그 직접적인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자 농민하고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리고 농금원에서 보험료와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이 재해가 앞에서 살펴본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민영보험사가 감당하기엔 너무 그 불확실성이 크고 그 재해가 한번 발생하면 손실도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국내 민영보험사의 재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국가의 거대 재해를 인수하는 그 국가의 재보험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보험료를 내고 재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자금 집행을 그 농업재해 재보험 기금에서 하게 되고 기금 운용을 위탁은 농금원에다 주고 농금원에서 이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평가사, 평가인, 손해사정사한테 손해평가를 의뢰를 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제출을 하면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그 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보험 사업자나 국가로부터 재보험금을 받게 되겠죠. 이런 그 얼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작물 재보험의 가입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농작물 재보험의 일종의 개요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품목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품목별 항목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가입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계약자, 피보험자는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농작물마다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도 있지만 특정한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품목도 있습니다. 주로 그 주산지, 많이 나는 산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상 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 요건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해당 농작물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에서 무화과를 재배한다. 물론 무화과가 중부지방 이북에서는 재배도 잘 안 되지만 재배한다고 해서 가입하겠다고 해서 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경작하는 지역에서 그 재해보험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보험료의 50% 이상 정책자금 지원 대상 포함 요건입니다. 즉, 그 보험료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무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은 한 거는 같습니다. 이장의 확인을 받아서 가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대상 품목 및 가입 자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품목, 과수와 밭작물은 대부분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콩팥하고 요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인데요. 요것은 그 1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맹류, 논작물이죠. 벼, 밀, 보리, 귀리하고 생산비 보장 방식의 메밀은 50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도, 대추, 참다리의 비가림 시설은 이제 면적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시설하고 몇 가지 품목은 이제 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하고 버섯 재배사는 이제 3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차와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그러니까 사료로 쓰는 이 작물인데 요건 1000제곱미터 이상이 가입 자격이 되겠습니다. 자, 재해 범위 및 보장 수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험 대상 농작물, 보험의 목적물, 그다음에 보험 사업 실시 지역, 보험 대상 재해의 범위, 자기 부담금 이런 내용인데요. 요거는 그 이론서 해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대상 농작물별 재해 범위 및 보장 수준을 보겠습니다. 이 보험 대상 농작물이 이제 이론서에 그 76개 품목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뭐 이 개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자의 경우에 이렇게 봄 재배, 가을 재배, 고량지 재배 이렇게 나눠서 품목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량 작물이냐, 과수 작물이냐, 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그 1과목에서 재배학 및 원예 작물에서는 중요한데 이 보험에 있어서는 굳이 이렇게 꼭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사업 실시 지역인데요. 시범 사업하고 본 사업 두 개로 나뉩니다. 그 시범 사업은 전국적으로 보험 사업 실시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미리 좀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본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보험 대상 재해 범위는 이제 기본적으로 특정 우연 방식, 종합 우연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보장 내용에 따른 구분하고 보장 유형에 따른 구분, 요거 살펴 꼭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좌를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 대상 품목별 이제 대상 재해도 적과전 종합위험, 뭐 수학전 종합위험, 종합위험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기가 다른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과수 4종의 경우, 그다음 무화과 복분자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특정 위험을 보장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인삼만 그 특정 위험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종합위험, 그러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제 주막 한산격으로 넘어가는데 각 품목에 가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이 뭐 큰 틀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부담금이 있는데요. 자기부담금은 기본적으로는 10%부터 15%, 20, 30, 40%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장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 건 1 자기부담 비율을 빼면 그러면 이제 보장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형은 90%를 보장을 해준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품목은 10%에서부터 40%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10%, 15%형은 좀 우량 고객, 그러니까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적게 타간 계약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2, 3, 40%는 임의 선택을 가입을 가능합니다. 물론 10%, 15% 하면 이제 보험료가 좀 비싸지긴 합니다만 보장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시범 사업, 그러니까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품목들은 20, 30, 40%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으면 그 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2년, 3년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10%, 15%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박, 두릅, 블루베리 2024년도에 도입된 품목들은 다 이제 20, 30, 40%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방식 가운데 이제 브로콜리, 고추는 잔존 보험 가입금의 5% 내지 3%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은 조금 다른데요. 자기 부담금, 앞에서는 자기 부담 비율로 하지만 그 시설은 자기 부담금으로 돈으로 결정을 합니다. 금액으로. 그래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그 사이에서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 농업용 시설물이나 버섯 재배사의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이 10%로 하지만 피복제 단독으로 사고 날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한도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은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해가지고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손해액 전액을 보상을 하고 10만 원보다 작다 그러면 보상을 안 해줍니다. 자, 이제 이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보험 판매 기간이 있는데요. 이 판매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 상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과수하고 밭작물들은 이제 봄에 가입을 합니다. 1월부터 해서 4월, 5월, 6월까지 이렇게 가입을 하고요. 가을 작물들은 이제 그 마늘 같은 거, 양파는 이제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가입을 합니다. 봄에 파종하고 심는 것들은 그해 가입을 수확을 하기 때문에 판매 개시년도 봄 종기가 이제 판매 개시년도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데, 가을에 이렇게 그 가입을 하는 것은 수확을 이듬해 하기 때문에 봄 종기가 이듬해 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외워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어차피 농사진 분들은 이거 다 압니다.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을 하는지 다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장에 나가서 아, 지금 제철 과일이나 채소가 어떤 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심어서 언제 수확하는 거구나. 물론 요새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연중 무휴로 딸기가 지금 뭐 끝물이라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아, 언제 가입을 하고 언제 수확을 하니까 이건 판매 개시년도의 종기가 되겠구나, 이듬해 종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품목별 가입 단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농작물은 필재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 구분이 가능한 농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수가 뭐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구분이 가능한 농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수원의 경우에는 한 덩어리 토지 개념으로 필지, 지번과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번이 이렇게 번지수가 여기 1번지, 2번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것이 통으로 하나로 돼 있으면 이걸 하나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눠서 가입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역선택, 지난 시간에 역선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게 통으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농지가 낮아가지고 여기 냉해를 입기 쉬운 지역이다. 그러면 요 부분만 가입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역선택이 되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으로 경작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농지로 봐가지고 가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게 필지가 번지수가 이게 100번지 한 번지일지라도 여기에 뚝으로 이렇게 뚝을 쌓아놔서 경계가 져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필지, 번지와 관계없이 각각 여러 개로 쪼개서 가입할 수도 있고, 이게 구분이 돼 있다면, 구분이 안 돼 있다면 번지수가 비록 2개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로 가입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과 버섯 재배사 버섯은 조금 좀 다릅니다.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 소유 목적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우스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나눠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가입은 안 됩니다. 이게 한 단지 안에 있으면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단지라고 하면 도로, 뚝방,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입니다. 이것도 그 개념이,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죠. 이게 단지가 이제 구분이 완전히 돼가지고 경계 뚝이나 단지, 도로, 뚝방, 제방 등으로 이렇게 경계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 단지로 해가지고 1단지, 2단지 각각 가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 판매 기간 앞에서 살펴봤고요. 자,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보험료에는 이제 보험료율 적용하고 보험료 할인 할증, 보험료 산정이 있는데 이것도 이론서 해설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우량 고객을 우대하고 불량 고객을 좀 우리한테 페널티를 주는 일종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있는데요. 최근 5개년 보험금 합계를, 그러니까 보험금 타간 거를 순보험료 합계, 그러니까 납입한 걸로 나누면 이 손해율이 되는데요. 이게 손해율이 크다는 건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5배를 타갔다 그러면 최대 5년 동안 5배 타갔다 그러면 할증을 합니다. 보험료를 50%를 할증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80% 미만이 되면 할인을 해주기 시작해서 뭐 30% 미만이다, 뭐 보험료는 냈는데 보험금은 거의 타간 게 없다 그러면 30%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이런 게 이제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제 시설 할인율이 있는데요. 방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손해가 덜 나겠죠.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여러 그 방제 시설별로 할인율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뭐 5%에서부터 3%, 5%부터 20%, 25%까지 이제 이렇게 할인을 해줍니다. 물론 여러 개를 한다고 해도 이제 최대 보통은 30%까지만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9에서 그 기출문제로 방제시설 판정 기준 가로치는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가입 금액의 영업료율을 곱하고 할인율, 할증률,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곱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예시는 현재 이론서에는 과수 4종하고 벼만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특약에 가입할 때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이제 할인을 해주고 방제 시설을 설치하면 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또는 할증을 이유를 이제 더해주게 되는데요. 벼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친환경 재배를 하면 할증을 합니다. 예, 친환경 재배면 아무래도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보험료를 좀 더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파 재배, 이양을 안 하고 모내기를 안 하고 직파를 한 경우에도 할증을 합니다. 자, 근데 이번 그 2024년 이론서에서 부호를 전부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 과거와 달리 전부 플러스로 바꿨는데 이게 논란이 하도 많아가지고 할인 할증률하고 마이너스 13%면 이게 할인이냐 할증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전부 플러스로 바꾸고요. 대신에 이 숫자에서 예를 들면 할인 방제 시선 할인율에서 전부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 할증률에서도 할인율의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결국은 뭐냐면은 보험료를 깎아줘야 되면 이 부호에 관계없이 마이너스를 적용을 하고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면 그 취지가 더 받아야 되는 취지다. 예를 들면 친환경 재배 할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부호에 관계없이 그냥 플러스해서 양의 값으로 해서 적용을 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도 출제자 의도도 다르고 뭐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이의 제기를 하는 수험생이 또 나올 겁니다. 그 보험 가입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품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수확량 감소 보장의 경우에는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고 이게 뭐 그 품목마다 조금씩 예외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공통적인 사항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 요게 과거 업무방법서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개정된 이론서에서는 이 보험 가입 금액을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이때 그 가입 수확량이라고 하면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평년 수확량도 사실은 업무방법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이론서에서는 평년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고 하는 그 산식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의 개념이 일단 그 어떤 농지에서 기대되는 예상되는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평가 보험이 되는데요. 계약하는 시점에서 평년 수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결정되고 결국 가입 수확량도 이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 곱하기 가입 가격 이미 결정이 돼서 가입 시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험 가액이 결정되는 기평가 보험이 되고요. 그 보험 가액 가운데 이제 손해가 얼마나 났느냐, 수확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를 가지고 피해율을 구해서 보험금을 구하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가입 가격은 이때 가입 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나무 손해의 경우에는 이제 일주당 가격이 되겠고요. 과실의 경우에는 여러 품종이 혼식 섞어서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단일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이게 1,000원 단위 뭐 미만 절사 뭐 이렇게 하다가 또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로 하다가 지금은 현재는 1,000원 단위 절사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벼의 경우에 이제 농지별 가입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표준 가격이라고 하면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 평균 곱하기 민간 RPC 지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RPC라고 하면 그 Rice Processing Complex라고 해서 미국 종합 처리장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앗간입니다. 옛날 방앗간인데 지금은 완전히 기계화돼 가지고 기계화 대형화돼 있죠. 그래서 미국 종합 처리장이라고 합니다. 민간 RPC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농협에서 뭐 운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농협 RPC에서 계약 재배를 합니다. 이거 여기서 그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 재배를 하는데, 직전 5개년의 수매가 평균을 내고 여기에 이제 민간 RPC 지수, 요거는 그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매해년도에 그 수확이 끝나고 수매가가 있죠. 이 수매가하고 민간 RPC 가격하고 이게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정하는 그런 그 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곱해가지고 표준 가격을 산정을 하고 이 표준 가격하고 가입 수확량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버섯은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인데요. 버섯하고 그 원예 작물하고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인데요. 이것은 하우스 단지별로 연간 재배 예정 버섯 중 제일 비싼 생산비의 버섯 가액의 50%, 100% 가운데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예 작물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연간 재배 예정 작물 중에서 제일 생산비가 비싼 작물의 가액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용 시설물은 단지 내 하우스 한 1동 단위로 해가지고 제조달 가액의 90%에서 130%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 제조달 가액이라고 하면 새로 설치했을 때 그 드는 비용, 그러니까 신가보험이라고 그 말씀드렸었죠. 그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험 가액을 가입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뭐 이런 콘크리트, 경량, 철골조, 비규격 하우스, 그러니까 규격 하우스가 아닌 거는 계약자 고지사항 이거 얼마 들었습니다. 이런 고지사항하고 그 설치할 때 들어간 뭐 이런 서류를 가지고 보험 가액을 추정해서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이 시설물의 경우에 그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 약관상 그 제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특약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고 보상을 하는 거로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인삼의 보험 가입 금액은 연근별 보상 가액의 재배 면적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 인삼은 1형하고 2형이 있는데요. 1형은 4월에 가입을 하고 2형은 11월에 가입을 합니다. 과거에는 보험 가입 연도 플러스 1년의 연근을 적용해서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1형이 4월에 가입하는 1형이 생기면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해서 2024년 이론서부터 보험 가입 연도의 연근을 1형의 경우에 적용하고 2형의 경우에 보험 가입 연도 플러스 1년의 연근 가격의 보상가액의 재배 면적을 곱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해가림 시설은 이걸 이제 제조달 가액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1- 감가상각률. 이거 감가상각률은 그 경년 감가율이라고 그래서 1년에 얼마씩 줄어드느냐. 중고가 되면 이제 가치가 줄어들겠죠. 경년 감가율의 경과 연수. 얼마나 경과했느냐를 곱해가지고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가액을 산정을 해서 보험 가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업용 시설물하고 조금 다르죠. 자, 이것은 각 품목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8회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벼의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보험료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15점이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었죠. 가입 가격인데 일단 가입 가격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가입 가격은 그 가입연도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값에 민간 RPC 지수 반영해서 구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여기 보면 다 주어졌습니다. 평균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가 연도별로 2016, 17, 18, 19, 20, 21 5개년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1400, 1600, 1800, 2000, 2200에서 평균 내고, 자, 평균 냈습니다. 평균 냈더니 여기 보면 1800원이 되네요. 합해서 5로 나누면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산 시 민간 RPC 지수는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에 곱해서 산출해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RPC 지수도 1.2로 줬으니까 그냥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1800원 곱하기 1.2가 가입 가격이 되겠고, 가입 수량은 여기 가입 수확량이 4500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곱해서 구하면 보험 가입 금액은 이제 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1,000원 단위 미만을 절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입니다. 보통약관 보험료를 구해라, 이런 겁니다.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이제 여러 가지 할증률이 있었죠. 할인 할증률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972만 원이었고, 여기 보면 보통약관 영업료율이 12%입니다. 12% 곱하고,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이 13%입니다. 그러니까 13%를 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직판홍지하고 친환경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 8%를 할증을 하면 되겠죠. 10%, 8% 할증해서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102만 5천 원이 나왔네요. 120만 5천 원이 주계약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특약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마찬가지로 특약 보험료가 지금 5%로 주어졌으니까 5%만 곱하면 되겠습니다. 5%만 곱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논란이 하나 있는데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마이너스 13%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 의도는 할인율 13%를 할인을 해라,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1-13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물리적으로만 그 해석을 해보면 할인율 마이너스 13%는 13% 할증하고 같은 뜻이 되겠죠. 마이너스 13%를 할인하니까. 그래서 1 플러스 13으로 만약에 답을 썼으면 어떻게 채점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자, 사과의 보험료 또 구하는 문제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 보험료가 사실은 이 손해평가사의 업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건데 이렇게 계속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보험료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것은 이제 적과전 보험료 계산하는 산식이 있었죠.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료,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영업 부가보험료 따로따로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보험료율 곱하고 그 다음에 할인 할증률을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지금 가입 금액 1,000만 원으로 줬습니다. 줬고, 그 다음에 순보험료율이 15%니까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를 합하면 이제 이게 영업보험료가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구해도 되고 따로따로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지금 구해보면 15%, 2.5%를 곱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할인 할증률이 100%라고 했으니까 100% 곱해서 150만원, 25만원이 각각 나왔고요. 영업보험료는 두 개를 더하니까 175만원이 됩니다. 이제 물음 이 부가보험료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사실은 뭐 이게 좀 아래 위가 바뀐 것 같은데요. 부가보험료는 이제 요것만 따로 구하면 되겠죠. 25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가부담 보험료를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농가부담 보험료는 국고 보조율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장 수준, 요게 이제 그 자기부담 비율하고 같다고 그랬죠. 요게 40% 자기부담 비율, 요게 이제 10%인데 지금 자기부담 비율이 지금 20%형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20%형에 해당하는 요 80%가 되겠죠. 그래서 50%를 지금 국고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가부담 보험료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농가부담 보험료는, 부가보험료는 일단 10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농가부담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그 일정 비율을 보상해 주는데 지금 50%를 보조를 해주니까 순보험료의 1만에서 50을 해서 75만 원이 농가부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논란이 좀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할인 할증률 100%라고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최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할증을 해도 5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 할인율이 뭐니 다 합해도 10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인 할증률 100%라니 이게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론서에 보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할인 할증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곱하는 것이 이제 출제 의도일 텐데, 당연히 이런 이의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채점을 했을지 이게 규칙과 주목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재보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강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